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알코올 농도 0.191% 완치로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한 통을 음용하였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9나 2048883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상해보험 사고 중 외래성이란 질병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외래성,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수의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그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완벽히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성이란 고의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사고를 의미합니다. 판단, 망인은 사망 당일 다량의 음주로 인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미 중독 수준에 이를 정도로 상승한 상태에서 단시간 내에 다량의 니코틴이 망인의 체내에 주입되어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에 이르게 됨으로써 알코올 중독 및 니코틴 중독이 동시에 발생하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니 상당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망인은 경도 고지혈증 이외의 다른 질병이 없었고 사망할 무렵 상당히 건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 상태나 니코틴 중독 상태에 있었지 않았으며 알코올 및 니코틴 관련 병력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망 전날 약 2시간가량 맥주 500cc 한 잔 및 소주 4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1%로 추정되며, 이는 심한 알코올 중독 또는 중등도 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에 추정됩니다. 세 번째, 또한 부검 결과 혈액 내 니코틴 농도는 치사 농도는 아니지만 독성 농도에는 해당합니다. 한편 법리학협회는 평상시 흡연 정도 이외의 추가적인 니코틴 농도를 갑자기 올릴 이벤트가 발생함으로써 독성 농도의 니코틴 중독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더욱이 망인 책상 위에 전자담배 액상 용기의 뚜껑이 열렸던 점도 보태면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직접 응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되어 있던 니코틴이 망인의 체내로 흡수되어 망인의 혈중 니코틴 농도가 단시간 내에 독성 농도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번째, 부검인은 망인의 사인으로 니코틴 및 알코올 중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회신을 덧붙였고, 한편 법의학협회는 망인이 혈중 니코틴 수치와 혈중 알코올 수치의 연합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자신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망 당일 망인이 술을 마시고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을 응용한 외부의 행위로 말미암아 망인의 체내로 흡수된 다량의 알코올과 고농도의 니코틴이 망인의 체내에서 각각 중독으로 일으키고 그것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서 이 사고는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망인이 최소 경구 치사량을 초과한 니코틴을 응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약물이나 의학의 문외한인 망인이 이와 같은 행위로 자신에게 알코올 및 니코틴 중독이 동시에 발생하고 복합적인 현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보험사에서 말하는 급격성과
유연성도 모두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피보험자의 고의성에 대하여 보험자는 유서나 기타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단,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의 존재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일반 평균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배제될 정도로 완벽한 주의 정황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할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망인은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부검 결과 자살을 시도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망인은 술에 강한 편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혼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액상을 최소한 40mg을 못 미치는 양을 마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두 종합해보면 사고 당일 흡연자이던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쉽게 흡연의 효과를 발생시킬 의도로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용기에 남아있던 전자담배 액상을 음용하였다가 예기치 않게 과도한 양의 전자담배 액상을 음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혈중 니코틴 농도가 독성 농도 수치로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 번째, 비록 망인은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부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채나 사무실 임대료 연체한 사실도 없으며 최근에는 자금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동업자들 간의 트러블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망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 및 정상 곤란이나 개인적인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망인이 자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겠고, 달리 자살을 결행할 만한 또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네 번째, 비록 망인이 당시 회사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우울증 등 정신병 치료나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동거인은 수의자 측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으나 최초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므로 동거인의 최근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망하기 1개월 전 농담식으로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내용이 녹음된 것을 가지고 사망 당일 망인의 자살 의도를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살을 준비하거나 실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망인은 이러한 녹음 이후 사망 당일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점에 비추어 위 휴대폰 녹음 내용이 망인이 자살하였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관련 사례 우리 강의 303회 286회부터 294회까지 374회부터 390회까지 401회 모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